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쿠팡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분인데요.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잠깐 그 의원님 평가 좀 듣고 싶은데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기용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너무나 파격 인사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중도 보수 인사를 파격적으로 기용함으로써 파격적 탕평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파격을 계속 강조를 하시네요, 의원님. 저는 매우 파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예. 이 파격에 대하여 예. 만약에 이해운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거쳐서 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초대 장관이 된 이후에 실적을 남긴다면 그때는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이전에 그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그 행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청문회 때 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정리하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모두에게.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일단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왜 이 네, 질문을 네. 드렸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취임 후에도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어떤 함의가 깔려 있었냐면 내란 청산이라는 게 깔려 있었었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천명을 해왔던 정의로운 통합 기조에 맞는 인사냐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해운 의원이 추경호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의 경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동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내란을 옹호한 행동, 그다음에 친윤 어게인 행동을 보인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네. 이게 워낙 파격 인사라 자료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 행적에 내란 청산을 강렬히 바라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이도 심판 대상이 아닌가 할 만한 행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사과문 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 사과문을 왜 발표했는가 이 시점에 그건 국회 청문회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 안 하려고 비난에 대한 희석용으로 냈다고 일단 봅니다. 비난 희석용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희석되지 않습니다. 희석이 안 된다. 오히려 네. 비난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께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 상황을 저게 진솔한 사과구나라고 받아들일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그리고 합동 청문회에는 사실은 정부 부처 관계 장관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서 해명하고 답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쿠팡 측 대책을 얘기하는 게 올바른데 네. 갑자기 사과문 하나 띄우고 그러고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청문회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증폭시킬 거라고 봅니다. 한사코 안 나오는 이유가 그냥 욕먹기 싫어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 하나 삐끗하면은 경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분의 캐릭터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남 앞에서 굽히거나 특히 대한민국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 대면해서 이런 것을 극도로 꺼리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국감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속마음이 불쑥 나오는 일을 보시잖아요. 아무리 김범석 씨가 페이크에 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압박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음. 예, 실수도 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범석 의장 동생 김유석 씨까지 해서 두 형제의 불출석 사유서가 네. 형식도 글씨체도 불출석 사유도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이거 거의 복붙 문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알 길이 없지만 예. 이건 뭐 실무자가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네. 그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거듭 주장을 했고 그 전에 쿠팡에서도 이제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사건 초기부터 정부와 협력해 왔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정부가 어느 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과방위는 예. 민간합동조사단입니다. 네네. 그리고 민간합동조사단에 들어있는 정부 부처가 저희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건 과기부 개인정보위원회 예. 정도예요. 예. 그 두 군데는 아닙니다. 그 두 군데는 아니고 지금 보도에 기초하면 국정원 얘기가 좀 거론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일단 국정원은 저희가 직접 국정원이다 아니다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주말이었잖아요. 예. 김범석이 이직한 시기가 또 주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정부 부처 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그 시점을 택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원 쪽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국정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저희가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할 테고 예. 이 부분에 국정원이 굳이 피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각을 달리해서 쿠팡이나 네. 김범석 의장이 정부와의 협조를 계속 강조하는 그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이번에 뭐 정부의 조사에 협조한 것이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와 뭐 공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사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예. 그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 사실은 조용히 협조하고 말면 되지. 예. 그렇죠? 조용히 협조하고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만천하의 조사 결과라고 아무 자격도 없는 쿠팡이 정부와 협조했다면 그 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해야죠. 그렇죠. 예. 본인이 발표를 하는 게 무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네. 첫째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게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6%가 올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식 부양용으로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면서 정부와의 협조, 대한민국에는 네. 그리고 미국 측에는 협조가 아니라 정부의 압박, 뉘앙스를 주는 이런 이중 행태가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혹시 그 정부 관계자의 그와의 소통이나 설명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쪽 인사들이 쿠팡을 편드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미국 쪽 인사가 우리 정부에 뭔가 어떤 로비성이든 압력성이든 어떤 메시지를 전해온 게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우선 그거보다는 이번에 외통위가 들어오게 된 것이 네. 예, 쿠팡의 미국의 로비 그리고 그 로비의 내용이 때로는 국익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그 로비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이번에 쿠팡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김영배 외통위 간사가 그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문회 때 김영배 의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 뭐 얘기 들으신 건 없고요, 위원장님. 없습니다. 네. 청문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네, 국민의힘은 지금 불참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거나 확인한 거는 첫째는 국정조사로 바로 가자. 예. 네, 연석 청문회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무위가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예. 네, 이 그거였고 예. 세 번째는
뭐 그 정무위가 맡아야 된다는 근거로 저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한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정무위가 위원장을 맡으면 이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지금 윤한홍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맡게 그렇습니다. 네. 맡게 되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싫다 이런 입장이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뭘까요, 그러면? 아이고 그 방점이 네. 제가 위원장을 맡는 게 싫다라면 네. 그건 뭐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위원장이 맡아서 국힘 주도로 이끌고 싶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미 제가 연석청문회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국힘은 늘 가짜뉴스에 온상이 됐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청문회에 김범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청문회는 구속력이 국정조사보다 낮습니다. 예, 예. 낮아요, 수준이. 예. 그래서 국정조사로 가야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판단할 때 청문회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과 불출석과 국정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을 국정조사 쪽을 법원이 훨씬 크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주장했고요. 그런데 원내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예. 국정조사가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정도 지나야 열려요. 시간이 걸리니 연석 청문회를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고 그럼 경유하는 것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저희 과방위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고요. 아마도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선 청문회 후 국정조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봐야 되고. 예. 그 이제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 불허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청문회에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되게 됩니다. 또 지난번 고발? 과방위 청문회에 안 나와서 고발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안 나오면 저희 또 즉시 고발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힘도 이견이 없어요. 그거에 그래서 대해서는 고발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그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는 열리는 거잖아요. 네,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 쿠팡 쪽에서 참석하는 인사를 보면은 지금 이것도 맹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은 또 이렇게 지금 뭐 좀 진단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언론의 지난번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맹탕 청문회가 아니었고요. 그 꼼꼼하게 보십시오. 많은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맹탕 청문회가 의원들이 준비를 안 해서 했을 때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의원들은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 모두의 질문을 전부 기록하면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이 해주셔야 될 일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정파적인 사안도 아니고 이건 정말 국민들을 지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왜 맹탕이라고 쓰기 전에 왜 김범석은 안 나오는가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련 보도 좀 많이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근데 제가 그걸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료 보기도 벅찹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김범석 의장을 청문회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국회는요. 정부나 권부가 아니잖아요. 검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깨알 같은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처음에 현안 질의, 그다음에 청문회, 연석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을 때 이건 지금은 이제 국가 전체가 쿠팡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식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그 앞서가는 질문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청문회 거치고 또 뭐 국정조사까지 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인 귀착점은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한 제재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입법 대안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법 대안 부분은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쿠팡은 이번에 이제 연속 청문회를 하게 된 건 쿠팡의 문제가 대규모 유출 사태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네. 그 전에 쿠팡 운영 과정에서 노사 문제, 예, 노동자 탄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가 들어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쿠팡이 탈세 정황이 밝혀져서 기재위가 들어오고 그리고 국세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주로 노동자 사망이나 이런 게 새벽 배송 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송 실태와 관련된 국토부 장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41조의 매출 중 90%인 38조를 벌어가는 기업이 과연 국내의 법과 제도 그리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검사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과방위는 애초 이 사태가 아까 말씀하신 정보 유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데요. 이미 저희가 해킹 사태가 이번에 쿠팡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쿠팡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내부자 소행 플러스 해킹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들여다볼 게 더 많긴 한데 모든 해킹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합동 조사반이 늦게 구성돼서 늦게 개입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법 제도가 이미 마련됐고 과방위 통과했고 법사위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건 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 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